손흥민 제2의 전성기. 득점 욕심보단 팀의 우승이 더 중요. 우리라면 같이 이길 수 있다. 2025년 9월 22일 손흥민의 경기가 끝난 후의 인터뷰들입니다. 자신의 실적보다는 팀의 우승이 더 중요한 손흥민. 진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팀 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인의 귀감이 되어 화제입니다. 그리고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손흥민의 팀워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럼 손 선수가 전 세계를 바꾸기 시작한 이 멋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넥스트 코리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굉장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안가가 달리고 있습니다. 손흥민 패스, 부안가 골, 완벽한 팀워크입니다. 흥부 콤비가 또 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LS 시즌 패스 해설진으로 일하고 있는 데이비드 데이먼입니다. 아직 시즌이 남았지만 지금까지 해설을 도맡아 오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받았던 감동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은 9월 22일 LAFC가 리얼 솔트레이크와의 경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전 이날도 손흥민이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하고 있었죠. 저번처럼 3골을 혼자 독식했으니 이번에도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치만 놀랍게도 제가 본 경기는 협동가치 팀워크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인의 우리 함께라는 정서를 잘 보여준 대표적인 경기였으니까요. 저는 그날로 LA 코리아타운에 찾아갔습니다. 그날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개인기, 손흥민의 골, 손흥민의 화려한 플레이를 말이죠. 벤치파크 스타디움에는 22,000명의 관중들이 들어찼고 대부분이 손흥민의 골쇼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해설 부스에서 바라본 경기 전 분위기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손흥민이 워밍업을 할 때마다 관중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손 하는 외침이 스타디움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첫 번째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공을 받았는데 두 명의 수비수를 연달아 제치며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골키퍼와 1대1 상황이었죠. 저는 당연히 손흥민 슈팅이라고 외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중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손흥민이 한 행동은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슈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왼쪽에서 달려오는 부안가를 발견하고는 완벽한 패스를 보냈죠. 부안가가 빈 골대 앞에서 여유롭게 골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순간 스타디움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해설 부스에서는 잠시 당황스러운 침묵이 흘렀어요. 동료 해설위원인 톰 윌리엄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먼, 이상하지 않나요? 손흥민이 직접 골을 넣을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는데. 저도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 정도의 선수라면 그 상황에서 100% 골을 넣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의 표정을 보니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자신이 직접 골을 넣은 것처럼 말이죠. 후에 더욱 놀라운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공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여러 번 튕겨 나왔는데 손흥민이 그 공을 잡았어요. 골키퍼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었고 수비수들은 대부분 넘어져 있었습니다. 거의 빈 골대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죠. 관중들이 다시 한번 숨을 죽였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손흥민이 직접 골을 넣을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또다시 손흥민은 패스를 선택했습니다. 측면에서 달려온 올리비에라에게 정확한 패스를 넘겼고 올리비에라가 손쉽게 두 번째 골을 완성했습니다. 이때부터 관중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람들이 점점 손흥민의 플레이에 감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개인 기록보다 팀의 승리를 우선시하는 모습에 감동받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프리킥 상황이었는데 골대에서 25m 정도 떨어진 완벽한 위치였어요.
손흥민의 프리킥 실력은 이미 MLS에서도 유명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손흥민이 직접 찰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동료 미드필더 켈린 아코스타에게 기회를 양보했어요. 아코스타는 평소 프리킥을 거의 차지 않는 선수였는데도 말이죠. 비록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아코스타의 얼굴에는 큰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자신을 믿고 기회를 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말이에요. 하프타임 휴식 시간에 저희 해설진은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가 너무나 특이했거든요. 개인 기록을 포기하면서까지 팀 동료를 살리는 플레이, 이건 일반적인 스타 플레이어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후반전에도 손흥민의 이타적인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득점 기회가 올 때마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를 찾아 패스했어요. 마치 자신이 골을 넣는 것보다 동료가 골을 넣는 걸 더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기는 4대1로 LAFC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모든 골의 시발점이 손흥민이었어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가장 기뻤던 순간은 부안가와 올리비에라가 골을 넣었을 때였습니다. 동료들이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는 게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이타심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이었다는 것을. 팀을 하나로 만드는 특별한 능력 말이죠. 경기장을 나서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특별한 이야기를 더 깊이 파보자고요. 손흥민의 플레이가 단순히 축구를 넘어선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LA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경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들의 반응이 정말 궁금했어요. 혹시 손흥민의 플레이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그들이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고향마 식당에서 데이먼이 목격한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식당 안 모든 사람들이 경기 재방송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경기가 끝난 지 2시간이 지났는데도 식당은 꽉 차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테이블마다 손흥민 이야기로 꽃이 피어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경기 하이라이트가 계속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사장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데이먼 씨, 오늘 손흥민 선수 경기 해설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건 손흥민 선수의 마음가짐이죠. 김철수 씨는 30년 전 한국에서 이민 온 1세대였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코리아타운의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계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의 우리 정신입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김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데이먼 씨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개인의 성취가 최고예요. 누가 더 많이 벌고 누가 더 성공했는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달라요. 혼자 잘 되는 것보다 함께 잘 되는 걸 더 소중히 여겨요. 식당 안 분위기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둘씩 더 모여들고 있었어요. 입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기 하이라이트가 나올 때마다 탄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죠. 특히 손흥민이 골 기회를 동료에게 양보하는 장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식당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만식 할아버지였는데 한국전쟁 참전 용사라고 소개해 주시더군요. 올해 90살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젊은이, 오늘 손흥민이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식당 안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전쟁터에서 배운 게 있다면 동료를 살려야 내가 산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손흥민이 바로 그걸 보여줬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하셨습니다. 1950년 나이 18배 전쟁터에 나갔을 때 말이지.
그때 우리는 밥 한 그릇도 나눠 먹었어요. 내가 배고프더라도 옆 전우가 더 힘들어 보이면 내 몫을 나눠줬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은 내가 총상을 입었는데 김상병이라는 친구가 자기 목숨 걸고 나를 업고 후방으로 뛰었어요. 그 친구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지요. 그게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였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식당 앞 모든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젊은 한국계 미국인들도 You are 처음 real. 와본 듯한 미국인 손님들도 You are 모두 real.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You are 이영애 씨라고 소개받은 한국계 2세대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요. 아버지도 항상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영애 씨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회계사로 일한다고 하더군요. 저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부모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혼자 잘 되는 것보다 함께 잘 되는 게 더 의미 있다고요. 그런데 솔직히 미국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가치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더라고요. 직장에서도 아이들 학교에서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개인 성취가 모든 걸 결정하는 사회니까요. 이영애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에서 축구를 하는데 항상 자기가 골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코치도 에이스 선수들한테만 기회를 주고요. 그런데 오늘 손흥민 선수를 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한국어 교사로 일한다는 정미경 씨도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저희 학원에도 미국인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한국어보다 한국 문화를 더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족을 중시하고 어른을 공경하는지 말이에요. 정미경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 경기를 본 학생들이 분명히 질문할 거예요. 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동료에게 줬는지, 그게 한국 문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이에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특별한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인 가족이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들이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김철수 사장님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흥민 팬이시군요. 아버지 마이클 존슨이 답했습니다. 네, 저희 아들이 손흥민을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 경기를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마이클 존슨은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축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들 때문에 경기를 보게 됐다고 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아들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아들 토미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멋져요. 다른 축구 선수들과 달라요. 혼자 잘하려고 하지 않고 친구들을 도와줘요. 토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학교에서 축구할 때 다들 자기가 골 넣으려고 하는데 손흥민은 친구가 더 좋은 자리에 있으면 패스해줘요. 정말 쿨해요. 박만식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토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손흥민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니? 토미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예전부터 품앗이라는 게 있었단다. 서로 도우며 사는 거야. 농사철에 내 집 일을 도와주면 내 집 일할 때 내가 도와주는 거지. 할아버지의 설명에 식당 안 사람들이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도와주고 내가 힘들 때 내가 도와주는 거야. 그렇게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어 살았어. 토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손흥민은 축구에서도 품앗이를 하는 거예요? 맞다, 영리하구나. 축구도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말이야. 11명이 하나가 되어야 이기는 거야. 그 순간 식당 앞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치가 어린 미국 소년에게 전해지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한국어를 전공한다는 미국인 대학생 사라 존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남가주 대학교 3학년이라고 했어요.
저는 한국 문화를 공부하면서 정이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오늘 손흥민 선수가 그걸 완벽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요. 사라가 유창한 한국어로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성취를 최고로 여기는데 한국 문화에서는 공동체의 행복이 개인의 행복보다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오늘 확실히 느꼈습니다. 젊은 한국계 미국인들도 열띤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대학생 김지민 씨가 감동에 젖어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미국식 개인주의에 너무 익숙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개인 성적이 모든 걸 결정하고 친구들과도 경쟁 관계였어요. 성적 랭킹, 대학 입시, 취업까지 모든 게 경쟁이에요. 김지민 씨는 로스앤젤레스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20대 초반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손흥민 선수를 보니까 완전히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함께 성공하는 방법, 서로를 도우면서 모두가 발전하는 방법 말이에요. 다음 날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ESPN의 한 해설위원은 이렇게 말했죠. 손흥민은 왜 자신이 골을 넣지 않았을까요? 개인 기록도 중요한데 너무 이타적인 것 아닌가요? 데이먼이 찾아간 스포츠 바들에서는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스타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다른 일부는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해시태그 손흥민 팀워크를 중심으로 뜨거운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로스앤젤레스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반응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다운타운의 챔피언스 스포츠 바였어요. 아침 일찍이었지만 이미 몇 명의 단골 손님들이 모여 앉아 어젯밤 경기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톰 하퍼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가네. 손흥민 정도면 개인 기록도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 팬들은 그의 골을 보러 온 건데. 그 옆에 앉은 데이브 밀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팀이 이겼잖아. 그것도 완승으로. 개인 기록보다 중요한 게 승리 아닌가. 그건 그렇지만 스타 플레이어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 사람들은 손흥민의 골을 보러 온 건데 계속 패스만 하면 실망하지 않을까? 바텐더 조 브라운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젯밤 경기가 정말 재밌었어. 보통은 한 선수가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손흥민은 달랐어. 팀 전체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고.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손흥민의 플레이에 서서히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점이었죠.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베니스 비치 근처의 서퍼스 바였습니다. 젊은 층이 주로 찾는 곳이었어요. 이곳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브래드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와, 손흥민 진짜 쿨하지 않아? 자기가 골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 동료한테 양보하는 거 봤어? 저런 게 진짜 멋진 거야. 그의 여자친구 제시카도 동감했습니다. 맞아. 요즘 스포츠 선수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잖아. 손흥민은 정반대네. 이런 선수가 더 많아져야 해.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테이블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스포츠 마케팅 회사에서 일한다는 마이크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지. 프로 스포츠는 결과로 말하는 거야. 손흥민이 골을 더 많이 넣으면 팀도 더 많이 이기고 팬들도 더 기뻐할 텐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스포츠가 재미없어지는 거야.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친다는 교수 리사가 맞받았습니다. 개인 기록만 신경 쓰고 팀워크는 뒷전이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손흥민의 연봉이 얼마인데? 그 돈을 받으려면 그만한 성과를 내야지. 성과가 꼭 개인 득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것도 성과고. 저는 그 논쟁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가 단순히 축구를 넘어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관 충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요. 오후에는 스포츠 전문 라디오 방송국 KESP에 출연했습니다. 스포츠 토크 LA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청취자들의 전화를 받는 코너가 있었어요. 첫 번째 전화는 한국계 미국인 청취자였습니다. 저는 LA에서 태어난 한국계 3세입니다. 어젯밤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할아버지가 항상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요. 손흥민이 바로 그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정반대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스포츠를 봐온 팬입니다. 손흥민이 골을 양보하는 건 좋지만 그게 계속되면 팬들이 실망할 겁니다. 사람들은 스타의 활약을 보러 오거든요. 세 번째 전화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12살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손흥민처럼 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축구할 때 제가 골을 넣으려고만 했는데 어제 경기 보고 나서 친구들한테도 패스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팀이 더 많이 이겼습니다.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진행자가 감탄했습니다. 와, 벌써 손흥민 효과가 나타나고 있네요. 네 번째 전화는 코치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축구팀 코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훈련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개인 플레이가 강했던 에이스 선수가 동료들에게 패스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손흥민을 보고 배웠다면서요. 방송 후 저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남가주대학교 스포츠 심리학과를 찾아갔습니다. 마크 라이언 교수와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데이먼, 손흥민의 행동은 서구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라이언 교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개인의 성취 욕구가 팀 성과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즉, 선수 개인이 뛰어난 성과를 내려는 욕구가 결국 팀 전체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거죠. 라이언 교수가 칠판에 도식을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서구식 모델은 개인 성공 자신감 향상 팀 기여도 증가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완전히 정반대죠. 팀 성공 집단 만족감 개인 성취감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건 동양 철학의 집단주의적 사고방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개체보다 전체를 우선시하는 거죠. 교수는 계속해서 흥미로운 분석을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손흥민이 개인 기록을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팀 전체의 결속력을 높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서구 스포츠 심리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에요. 한편 소셜미디어에서는 더욱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손흥민 팀워크가 전 세계 트렌드 10위 안에 진입했어요. 긍정적인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진짜 리더다. 성공했다고 옛 동료를 버리지 않는 것. 눈물 난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손흥민은 축구 실력만 좋은 게 아니라 인성도 최고구나. 하지만 비판적인 의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스타 플레이어가 이러면 안 되지. 팬들은 그의 골을 보고 싶어 한다고. 너무 이상주의적이야. 프로스포츠는 비즈니스라고. 개인 기록도 중요한데 계속 이러면 문제 아닌가. 더 흥미로운 건 이 논쟁이 스포츠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영학, 심리학, 교육학 전문가들까지 손흥민의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한 교수가 링크드인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리더십 모델은 현대 경영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개인의 성과보다 팀 전체의 성장을 우선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다. 반대로 월스트리트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감상적인 해석은 그만하자. 프로스포츠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다. 팬들이 원하는 건 스타의 활약이지 도덕 수업이 아니다. 저녁에는 LA 타임스의 스포츠 기자들과 만나 이 현상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베테랑 기자 빌 스미스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데이먼, 이런 플레이가 지속 가능할까요? 시즌이 길고 팀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반면 젊은 기자 알렉스 브라운은 열정적이었습니다. 이건 스포츠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지나친 현대 스포츠에 경종을 울리는 거죠. 여성 기자 미셸 가르시아는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너무 경쟁적이고 이기적인데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루 종일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의 한 경기가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이제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이슈가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남가주 대학교 등에서 데이먼이 만난 전문가들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김민정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서구 개인주의와 동양 집단주의의 만남입니다. 손흥민이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젊은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는 손흥민 챌린지가 시작됐습니다. 득점 기회를 동료에게 양보하는 것이었죠. 저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여러 대학을 찾아다녔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남가주대학교 문화인류학과였어요. 김민정 교수와의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김민정 교수는 한국에서 태어나 10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1.5세대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학부를 마치고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남가주대에서 20년째 가르치고 계셨어요. 데이먼 씨, 손흥민의 행동을 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정말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김 교수가 연구실에서 차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서구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성취가 집단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즉, 뛰어난 개인들이 모여서 강한 팀을 만든다는 논리죠. 김 교수는 칠판에 도식을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는 정반대입니다. 집단의 성공이 개인의 성취보다 우선하고 개인은 집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것이 바로 후자입니다. 자신의 개인 기록을 포기하면서까지 팀 전체의 승리를 추구하는 거죠. 김 교수는 잠시 차를 마시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것이 단순한 개인 성향이 아니라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한국어에는 우리라는 독특한 개념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나와 너, 나와 당신들로 구분하지만 한국어의 우리는 나와 상대방을 포함한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엄마, 우리 학교, 우리 회사처럼 말이죠.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어젯밤 코리아타운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더 명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다면 미국 사회에서는 이런 가치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화 충돌입니다. 김 교수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성취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집단을 우선시하는 모습은 매우 낯설죠. 김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미국인들이 과도한 개인주의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어요. 손흥민의 모습에서 잃어버린 공동체 의식을 발견하는 거죠.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교 스포츠 심리학과였습니다. 데이비드 로드리게스 교수와 만나기로 했어요. 손흥민의 사례는 스포츠 심리학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스타 플레이어가 개인 기록에 집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봤죠. 교수는 책상 위에 연구 자료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개인 기록을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팀 전체의 경기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에요. 더 흥미로운 건 다른 선수들이 손흥민의 영향을 받아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리더십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한편 젊은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한 유소년 축구 클럽을 찾아갔어요.
토런스 유나이티드 축구 클럽의 존 윌슨 코치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데이먼,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 손흥민 경기를 본 후로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에 골 욕심이 많았던 아이들이 동료들에게 패스를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윌슨 코치는 훈련장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12살에서 14살 사이의 아이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마크 존슨이라는 12살 소년이 눈에 띄었습니다. 골 앞에서 확실한 슈팅 기회가 있었는데 더 좋은 위치에 있던 동료에게 패스를 했어요. 마크, 왜 내가 직접 차지 않았니? 윌슨 코치가 물었습니다. 손흥민처럼 하고 싶어요. 친구가 더 좋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마크가 해맑게 답했습니다. 그 동료가 골을 넣자 마크가 누구보다 크게 기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진심으로 친구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윌슨 코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20년 코칭 생활에서 처음 봅니다. 아이들이 경쟁보다 협력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놀라운 건 팀 전체 경기력이 오히려 향상됐다는 점입니다. 개인 플레이를 줄이고 팀 플레이를 늘리니까 더 많은 득점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다른 선수인 데이비드 김도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골을 넣으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팀이 이기는 게 더 중요해요. 친구들이 골 넣으면 제가 넣는 것보다 더 기뻐요. 이런 변화는 고등학교 팀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엘세군도 고등학교 축구팀을 찾아갔어요. 마이크 로드리게스 감독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제 손흥민 경기를 본 후로 우리 에이스 선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에 개인 플레이가 강했던 친구인데 오늘 연습에서 동료들에게 패스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 에이스 선수인 카를로스 로페즈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17살인 카를로스는 이미 대학 스카우터들의 관심을 받는 유망주였어요. 손흥민을 보고 깨달았어요. 진짜 좋은 선수는 혼자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팀을 강하게 만드는 선수라는 걸요.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저도 대학 장학금을 받기 위해 개인 기록에만 신경 썼는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팀이 이겨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틱톡에서는 손흥민 챌린지가 화제가 됐어요. 젊은 축구 선수들이 골 기회를 동료에게 양보하는 영상을 올리는 거였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올린 영상에는 이런 캡션이 달려 있었어요. 손흥민처럼 하기. 내가 골 넣는 것보다 팀이 이기는 게 더 중요해. 이 영상은 하루 만에 100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들도 의미심장했어요. 이게 진짜 스포츠 정신이지. 요즘 애들이 너무 이기적인데 이런 친구들 보니까 희망이 생긴다. 손흥민이 미국 스포츠 문화를 바꾸고 있어.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걱정을 표했어요. 한 어머니는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손흥민을 따라 하겠다며 골 기회를 계속 양보하고 있어요. 대학 스카우터들은 개인 기록을 보는데 이러면 장학금 받기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반대로 다른 부모는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아이가 배려심을 배우는 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축구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이런 논쟁은 교육계로까지 번졌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손흥민의 사례를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링컨 초등학교의 사라 데이비스 교사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손흥민 이야기를 해줬더니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경쟁보다 협력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이제 수업 시간에도 혼자 답을 맞히려고 하기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푸는 모습을 더 많이 봅니다. 하지만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나친 이타심이 아이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었어요. 교육심리학자 제임스 윌슨 박사가 말했습니다. 협력은 좋지만 개인의 성취 욕구도 중요합니다. 균형이 필요해요. 이렇게 손흥민의 한 경기가
미국 사회 전반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스포츠 이슈를 넘어 교육, 문화, 심리학까지 아우르는 사회적 현상이 된 거죠. 데이먼이 LAFC 훈련장을 취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변화들. 손흥민의 영향으로 다른 선수들도 이타적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부안가가 말했습니다. 손 형이 나에게 기회를 줬으니 이제 나도 다른 동료들을 도와야죠. 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고 선수들 간의 케미스트리가 폭발적으로 향상됐습니다. 저는 경기 3일 후 LAFC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평소에도 언론에 공개되는 훈련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팀 관계자의 허락을 받아 더 자세한 취재가 가능했어요. 손흥민의 플레이가 팀 내부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선수들이 워밍업을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활기차고 선수들 간의 대화도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부안가의 변화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인 부안가는 평소 개인 플레이가 강한 선수였거든요. 득점 기회가 오면 대부분 직접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이날은 완전히 달랐어요. 스몰 사이드 게임에서 부안가가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좋은 슈팅 기회를 잡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슈팅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잠깐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더 좋은 위치에 있던 올리비에라를 발견하고는 정확한 패스를 보냈습니다. 올리비에라가 쉽게 골을 마무리하자 부안가가 누구보다 크게 기뻐했어요. 마치 자신이 골을 넣은 것처럼 말이죠. 좋아, 크리스티안. 완벽한 마무리야. 부안가가 올리비에라에게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손흥민이 옆에서 박수를 치며 격려했습니다. 데니스, 훌륭한 판단이야. 부안가가 손흥민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형이 보여준 대로 해봤어요. 정말 기분이 좋네요. 이런 변화는 부안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어요. 멕시코 출신의 베테랑 공격수 카를로스 벨라는 팀의 주장이었는데 평소에는 과묵한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날은 젊은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신인 미드필더 에릭 두아르테가 패스 미스를 했을 때 벨라가 곧바로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에릭, 괜찮아. 다음에는 더 좋은 패스가 나올 거야. 계속 도전해. 예전 같았으면 벨라는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제는 동료를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미드필더 켈린 아코스타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미국 국가대표 출신인 아코스타는 평소 리더십이 강한 선수였지만 때로는 동료들에게 너무 까다로운 면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젊은 선수가 실수를 해도 화를 내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라이언,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보자. 수비수가 왼쪽으로 기울면 오른쪽 공간이 생기거든. 아코스타가 신인 수비수 라이언 체이스에게 친절하게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감독 스티브 체런돌로도 이런 변화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훈련 중간에 저와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데이먼,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체런돌로 감독이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온 후로 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선수들이 서로를 더 많이 도우려고 하고 개인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감독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강요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점이에요. 손흥민이 특별히 뭔가 말한 것도 아닌데 다른 선수들이 저절로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훈련이 끝난 후 라커룸에서 더욱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보통은 각자 샤워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던 선수들이 함께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부안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들, 저 요즘 축구가 더 재미있어졌어요. 전에는 제가 골 넣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팀이 이기는 게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올리비에라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오늘 데니스가 저한테 패스해줬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더 좋은 선택을 한 거잖아요. 젊은 선수 에릭 두아르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처음엔 정말 긴장했어요. 실수할까봐 두려웠고 선배들이 혹시 화내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에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손 형이 계속 격려해 주시고 다른 형들도 저를 도와주시니까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골키퍼 맥심 크레포도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이 정말 하나가 된 느낌이에요. 전에는 공격수들끼리, 미드필더들끼리, 수비수들끼리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모든 선수가 서로 소통해요. 크레포가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어제 훈련에서 제가 롱패스를 잘못 찼을 때 손흥민이 뛰어와서 괜찮다. 다음에 더 정확하게 하자고 말해줬어요. 그런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팀의 막내인 19살 라이언 체이스는 특히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로 무대가 처음이라 모든 게 무서웠어요. 실수하면 어떡하지? 선배들한테 혼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뿐이었어요. 라이언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손형을 비롯해서 모든 형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줘요. 실수해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세요. 이런 변화는 실제 경기력으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팀의 패스 성공률이 크게 향상됐고 득점 분산도도 늘어났어요. 무엇보다 선수들 간의 호흡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어시스턴트 코치 마이크 롤린스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이 합류한 후 팀의 패스 성공률이 15% 향상됐어요. 그리고 골을 넣는 선수도 다양해졌습니다. 전에는 주로 한두 명의 에이스 선수가 골을 책임졌는데 이제는 여러 선수가 고르게 득점하고 있어요. 롤린스 코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수비력도 향상됐다는 점이에요. 공격할 때뿐만 아니라 수비할 때도 모든 선수가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훈련을 지켜본 구단 관계자들도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디렉터 존 토럴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손흥민의 개인 기록에만 주목했는데 실제로는 팀 전체의 레벨업이 일어나고 있네요. 선수들이 서로를 더 신뢰하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케팅 디렉터 사라 데이비스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개인 기록보다 팀 플레이에 더 큰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이런 변화는 정말 드문 일이에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손흥민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팀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전혀 우쭐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겸손한 자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훈련 후 짧은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걸 한 게 없어요. 그냥 동료들을 믿고 함께 뛸 뿐입니다. 변화를 만든 건 동료들이에요. 모든 선수가 서로를 도우려고 하니까 팀이 더 강해지는 거죠.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LAFC의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훈련장을 떠났습니다. 손흥민 한 사람이 만든 변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정말 궁금했어요. 데이먼이 코리아타운 주변을 더 깊이 취재하면서 발견한 것들은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었습니다. 로컬 축구 클럽의 변화부터 시작됐습니다. LA 지역의 한 유소년 축구 클럽에서 12살 소년 마크가 골 앞 상황에서 동료에게 패스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코치 존 윌슨이 물었습니다. 마크, 왜 직접 차지 않았니? 마크가 답했습니다. 손흥민처럼 하고 싶어요. 친구가 더 좋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저는 손흥민 경기 후 2주 동안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샅샅이 돌아다니며 작은 변화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큰 언론사들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이야기들, 하지만 진짜 의미 있는 변화들을 찾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토런스에 있는 사우스 베이 유나이티드 축구 클럽이었습니다. 이곳은 지역의 아마추어 클럽으로 6살부터 18살까지의 아이들이 축구를 배우는 곳이었어요. 존 윌슨 코치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데이먼,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윌슨 코치는
20년간 유소년 축구를 가르쳐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과거 대학 축구 선수였고 은퇴 후 아이들을 가르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었어요. 손흥민 경기를 본 후로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우리 클럽의 에이스였던 마크 존슨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크 존슨은 12살짜리 소년으로 클럽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선수였어요. 골 감각이 뛰어나서 대부분의 골을 혼자서 해결하곤 했죠. 전에는 마크가 공만 잡으면 무조건 골대를 향해 달려갔어요. 다른 아이들은 구경만 하는 수준이었죠. 윌슨 코치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경기를 본 후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골 기회가 와도 주변을 먼저 살피고 동료가 더 좋은 위치에 있으면 패스를 해줘요. 제가 훈련을 지켜보는 동안 정말로 그런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마크가 상대방 수비수 2명을 제치고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었어요. 누가 봐도 직접 슈팅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오른쪽에서 달려오는 팀 동료 제이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패스를 보냈어요. 제이슨이 빈 골대에 쉽게 골을 넣었습니다. 제이슨이 골을 넣자 마크가 누구보다 크게 기뻐하며 달려가 안겼습니다. 진심으로 친구의 성공을 축하하는 모습이었어요. 윌슨 코치가 마크에게 물었습니다. 마크, 왜 내가 직접 차지 않았니? 분명히 넣을 수 있었는데. 마크가 해맑게 답했습니다. 손흥민처럼 하고 싶어요. 제이슨이 더 좋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이슨이 골 넣는 걸 보니까 제가 넣는 것보다 더 기뻐요. 이런 변화는 마크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서로 패스를 더 많이 하기 시작했고 팀 전체의 경기력이 오히려 향상됐어요. 윌슨 코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2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이런 변화는 처음 봅니다. 경쟁보다 협력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대견해요.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코리아타운의 한국어 학원이었습니다. 밝은 한글 학교라는 이름의 작은 학원이었어요. 정미경 원장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데이먼 씨, 손흥민 경기 후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미경 원장은 20년 전 한국에서 이민 와서 한국어 교육에 헌신해온 분이었습니다. 주말마다 한국계 아이들과 한국어에 관심 있는 미국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경기 후 한국어 배우러 오는 미국 학생들이 갑자기 늘었어요. 특히 함께 우리라는 단어를 먼저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미경 원장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어제 새로 온 미국인 학생이 있었는데 첫 수업에서 손흥민이 말하는 우리가 뭐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의 우리 개념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미국에서는 나와 너로 구분하지만 한국어의 우리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더니 정말 신기해 하더라고요. 한국어를 배우는 미국인 학생 사라 윌슨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4살인 사라는 중학교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를 보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어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라는 말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미 언드 유라고 하는데 한국어로는 우리라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함께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세 번째로 찾아간 곳은 코리아타운 상인회였습니다. 김철수 식당 사장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상인회 사무실에서 만난 김철수 사장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보고 영감을 받았어요. 우리 상인들도 서로 경쟁만 할 게 아니라 함께 도우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철수 사장이 시작한 손흥민 정신 실천하기 캠페인은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어려운 이웃 가게를 도우는 거예요. 손님이 적은 가게에는 손님을 소개해주고 재료가 떨어진 가게에는 나눠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캠페인 덕분에 어려움을 겪던 몇몇 가게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복 가게를 운영하는 박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한복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김 사장님이 손님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덕분에 한 달 만에 옷 10벌을 팔았어요.
이런 변화는 온라인에서도 나타났습니다. LAFC 팬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응원 문화가 생겨나고 있었어요. 팬클럽 대표 마이크 존슨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흥민 경기를 본 후로 팬들의 응원 방식이 바뀌었어요. 마이크가 설명했습니다. 전에는 골 넣은 선수만 크게 응원했는데 이제는 어시스트한 선수를 더 크게 응원해요. 손흥민 스타일 응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온라인 팬 포럼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개인 기록보다 팀 플레이를 칭찬하는 댓글들이 늘어났어요. 오늘 부안가가 손흥민에게 배운 대로 패스했네. 이게 진짜 축구지. 개인 득점보다 팀 승리가 더 값지다. 손흥민이 보여준 진리다. 지역 신문들도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LA 타임스 지역판에서 손흥민 효과, 코리아타운을 넘어 확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어요. 코리아 타임스도 한국의 정신, 미국 땅에 뿌리내리다는 특집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큰 언론사는 아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큰 화제가 되고 있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역 교회에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한인 교회인 은혜의 교회를 찾아갔을 때 김 목사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설교에서 다뤘더니 교인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김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특히 젊은 교인들이 많이 감동받았어요. 성공했을 때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료를 챙기는 모습에서 진짜 기독교 정신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교회 청년들이 손흥민을 본받아 봉사활동을 늘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코리아타운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문화가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지역의 작은 서점이었습니다. 책과 사람들이라는 서점인데 한국 관련 서적들을 많이 취급하는 곳이었어요. 서점 사장 이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손흥민 경기 후로 한국 문화 관련 책들이 정말 많이 팔리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공동체 문화에 대한 책들이 인기예요. 며칠 전에는 미국인 부모가 와서 아이에게 한국의 정문화를 가르쳐주고 싶다며 관련 책을 찾더라고요. 이 모든 변화들은 작고 소박했지만 진짜 의미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손흥민 한 사람의 플레이가 지역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대학 캠퍼스의 변화부터 시작됐습니다. 남가주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교 등 지역 대학에서 스포츠 심리학과 문화 인류학 수업에서 손흥민의 사례가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정 교수가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에 대해 새롭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부정적으로만 봤던 시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들에서도 손흥민의 팀워크 정신을 회사 문화에 접목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함께하는 프로젝트 수업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흥민 경기 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더 넓은 범위의 변화들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를 넘어 교육기관과 기업들까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남가주 대학교였습니다. 김민정 교수의 문화 인류학 수업을 참관할 기회를 얻었어요. 이날 수업의 주제는 현대사회에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만남이었습니다. 강의실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백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아프리카계 학생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김민정 교수가 손흥민의 영상을 보여주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교수가 골 기회를 동료에게 양보하는 장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백인 학생 브래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확실한 득점 기회를 포기하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완전히 다른 관점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개인의 성공보다 집단의 성공을 우선시하는 거죠. 멕시코계 학생 소피아가 거들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비슷한 문화가 있어요. 혼자 잘 되는 것보다 가족 전체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배웠거든요.
한국계 학생 제임스 김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개인주의에 익숙했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를 보니까 제 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김민정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학생들이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에 대해 새롭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 창의성을 막는다고 부정적으로만 봤는데 이제는 다른 면도 보려고 해요. 아프리카계 학생 마커스가 흥미롭게 말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전통이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요. 손흥민이 보여준 게 바로 그런 정신인 것 같아요. 수업 후 김민정 교수와 개별 면담을 가졌습니다. 데이먼 씨,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서구 개인주의만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문화의 가치도 인정하려고 해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과의 데이비드 로드리게스 교수를 다시 만났어요. 손흥민의 사례를 정식 커리큘럼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로드리게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기존의 서구 중심적인 스포츠 심리학 이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해요. 교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문화적 맥락에서의 리더십이라는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예정이에요. 손흥민의 사례가 핵심 내용이 될 거예요. 지역 기업들에서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코리아타운에 있는 중소 IT 회사 이노베이트 솔루션즈를 찾아갔어요. 대표 박준호 씨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사업가였어요. 손흥민 선수를 보고 우리 회사 문화를 바꿔보기로 했어요. 박준호 대표가 말했습니다. 전에는 개인 성과만 평가했는데 이제는 팀 프로젝트 성공을 더 높이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개발팀에서 개인별 코딩 능력만 평가하던 것을 팀 전체의 프로젝트 완성도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서로 더 많이 도우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회사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동료들끼리 경쟁만 했는데 이제는 협력하려고 해요. 신입사원들도 더 빨리 적응하고 있고요. 개발팀장 김영수 씨도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개인 경쟁이 없으면 동기부여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더라고요. 팀이 성공하면 모두가 기뻐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는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코리아타운 인근 링컨 초등학교를 찾아갔어요. 사라 데이비스 교사가 함께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손흥민 경기를 본 후에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사라 교사가 설명했습니다. 개별 성적보다 팀 프로젝트를 더 중시하는 수업 방식을 도입했거든요. 실제 수업을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5학년 학생들이 4명씩 팀을 이뤄 과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의 태도였습니다. 평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에밀리가 수학을 어려워하는 마이클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이렇게 생각해봐.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이해해야 프로젝트가 성공하니까. 마이클이 이해하자 에밀리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문제를 푼 것처럼 말이에요. 사라 교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경쟁보다 협력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개인 점수를 올리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성공하려고 해요. 손흥민 효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체육교사 마이크 로드리게스가 말했습니다. 축구 수업에서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골 넣을 기회가 와도 동료에게 패스하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오히려 팀워크가 좋아지니까 전체적인 실력이 향상됐어요. 지역 도서관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웨스트 로스앤젤레스 지역 도서관에 사서 린다 브라운 씨와 만났어요. 손흥민 경기 후로 한국 문화 관련 책들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어요. 린다 씨가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공동체 문화, 유교 사상, 집단주의에 대한 책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실제로 도서관 한국 문화 코너는 평소보다 훨씬 붐비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한 중년 여성은 한국의 정문화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을 보고 한국 문화가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저런 이타적인 마음이 나올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은 한국 철학 관련 서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개인주의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문화의 지혜도 배워보고 싶어요. 지역 상담센터에서도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치유 상담센터의 제니퍼 윌슨 상담사와 만났어요. 최근에 내담자들이 새로운 고민을 갖고 오기 시작했어요. 제니퍼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흥민처럼 이타적이 될 수 있을까?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바꾸고 싶다는 상담 요청이 늘어났어요. 특히 젊은 직장인들이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려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런 변화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지역 페이스북 그룹들에서 손흥민 정신 실천하기 운동이 시작됐어요. LA 한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그룹에서는 매주 선행 사례들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이웃집 할머니 장보기 도와드렸어요. 손흥민처럼 함께하는 정신으로. 회사에서 신입사원 멘토링하고 있어요. 혼자 성공하는 것보다 같이 성장하는 게 더 보람있어요. 이 모든 변화들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의 한 경기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사회 문화 현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파급 효과가 지역사회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코리아타운에서 열린 특별한 모임. 손흥민과 팀 동료들, 그리고 코리아타운 주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트로피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미국 선수들이 한국 음식을 먹으며 정의 문화를 배웠고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선 진정한 이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데이먼의 결론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스포츠맨십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었죠. 혼자가 아닌 함께, 경쟁이 아닌 협력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린 것입니다. 손흥민 경기로부터 정확히 열흘이 지난 토요일 오후 코리아타운의 고향마 식당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김철수 사장이 주최한 이 모임에는 놀랍게도 손흥민과 LAFC 팀 동료들이 참석했어요. 지난 열흘간의 변화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손흥민의 제안으로 성사된 자리였습니다. 오후 5시 손흥민이 팀 동료 6명과 함께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부안가 올리비에라, 벨라, 아코스타, 크레포, 그리고 신인 에릭 두아르테까지 함께였어요. 식당 안은 이미 지난 열흘 동안 변화를 함께 지켜본 코리아타운 주민들로 가득했습니다. 박만식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손흥민, 고맙다. 내가 보여준 모습 덕분에 우리 모두가 많은 걸 배웠어. 손흥민이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들이 물려주신 소중한 가르침을 제가 잘 실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철수 사장이 나서서 팀 선수들을 소개했습니다. 처음 한국 음식점에 와본 선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신기한 듯 둘러보는 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음식을 맛보세요. 김철수 사장이 정성껏 준비한 한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된장찌개까지 한국의 대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부안가가 김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처음 맛보는 것 같았어요.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김치인가요? 처음에는 맵다고 생각했는데 씹을수록 중독적이네요.
김철수 사장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김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소울푸드입니다. 발효시켜서 만드는 건데 처음에는 낯설어도 계속 먹다 보면 없으면 안 되는 음식이 되죠. 부안가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흥민 형이 우리 팀에 가져온 우리 정신도 김치 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됐어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올리비에라는 불고기를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이 고기 정말 부드럽네요.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죠? 정미경 한국어 학원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불고기는 고기를 얇게 썰어서 양념에 재워놓는 겁니다.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거죠. 마치 우리 팀이 시간을 들여 하나가 된 것처럼요. 올리비에라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한국 문화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들어가는 것이군요. 급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들 말이에요. 팀의 주장 카를로스 벨라가 일어나서 건배사를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벨라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건 단순히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벨라가 손흥민을 바라봤습니다. 손,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단순한 축구 기술이 아니었어요. 함께 사는 방법, 서로 배려하는 방법, 그리고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줬어요. 손흥민이 겸손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카를로스, 저도 여러분에게서 많이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젊은 선수 에릭 두아르테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에릭을 격려했습니다. 저는 이 팀에 와서 처음에 정말 많이 위축됐어요. 프로 무대가 처음이라 실수할까봐 두려웠고 동료들에게 민폐가 될까봐 걱정했어요. 에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손 형이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우리는 함께라고 말해주셨죠. 에릭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저는 축구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 순간 식당 앞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만식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 내가 한 말씀 해도 되겠나? 모든 사람들이 정중히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90살을 살았지만 오늘처럼 감동받은 적이 없었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것은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야. 예전에 우리는 품앗이를 했어.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내가 힘들 때 이웃이 도와주고 이웃이 힘들 때 내가 도와주는 거야. 할아버지가 손흥민을 바라봤습니다. 손흥민, 자네는 축구판에서 품앗이를 한 거야. 그리고 이 젊은 미국 친구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가르쳐준 거지. 손흥민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들이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을 제가 잘 지키지 못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애 씨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오늘 제 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어요. 손흥민 선수 덕분에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미국인 토미 존슨 가족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0살 토미가 손흥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손흥민, 저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친구들을 도와주는 멋진 사람이요. 손흥민이 토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토미, 넌 이미 멋진 아이야. 친구들을 생각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토미의 아버지 마이클 존슨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제 아들이 당신을 보고 많이 배우고 있어요. 단순히 축구 실력만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사라 윌슨도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공부하면서 우리라는 말의 아름다움을 알게 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의미를 진짜로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의 장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미국 선수들이 간단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고
한국인들이 영어와 스페인어를 섞어가며 대화했어요. 부안가가 감사합니다를 한국어로 말하려고 애쓰는 모습, 크레포가 젓가락 사용법을 배우는 모습, 아코스타가 한국 전통 인사법을 따라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녁 9시쯤 손흥민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리아타운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손흥민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트로피를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앞으로도 축구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말이에요. 그날 밤 모임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피곤해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행복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스포츠맨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철학이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혼자가 아닌 함께, 나만이 아닌 우리, 경쟁이 아닌 협력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린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선수의 이타적인 플레이가 지역사회를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 문화와 언어의 벽을 넘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는 기쁨이라는 것을 말이죠. 손흥민의 팀워크 철학은 단순히 축구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됐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 사회에 함께의 가치를 전파한 겁니다. 경기장에서의 승리보다 더 큰 승리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서로 다른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게 만든 진정한 승리였죠.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진실 말이에요.